자, 다음 발표는 19세기 말 러시아에서 기록한 한국어와 한국 문학이라는 제목으로 한승희 선생님께서 발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한승희 선생님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한승희라고 합니다. 현재 공유 드리는 PPT 자료가 보이시나요? 예. 연구 주제는 19세기 말 러시아에서 기록한 한국어와 한국 문학이라는 주제입니다. 제 앞선 발표에서 이제 발표해 주셨던 최강미 그 선생님의 이기영 발표를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소련 시기와 관련해서 이기영의 그 소련 시기 때 출판된 작품들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굉장히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간단하게 서론, 그 다음에 본론 부분에서 한국지라는 저서와 관련한 일련의 이제 인물들 중에서 그 중에 2명 정도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지에 기록된 한국어와 한국문학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약을 하면서 저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을 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본 연구는 제국주의 시기에 이제 조선을 둘러싼 국가들 간의 역학 관계에서 러시아에서는 한국어와 한국 문학을 어떻게 관심을 가졌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19세기 말 러시아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지위 보전과 영향력 확대를 위해 만주와 한반도를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인식하고 시베리아 횡단 철도 부설과 부동항 획득을 위한 극동 정책으로 만주 한반도 일대를 탐사하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894년에서 95년까지 이루어진 청일 전쟁으로 동북아 지역의 패권 양상이 이제 청에서 일본으로 넘어가고 같은 해 을미 사변이 일어나고 또 96년에 아간 파천으로 러시아 같은 경우에 정치적인 우위를 또 일본은 대한제국에서 경부철도 부설권을 획득하면서 조선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의 정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충돌을 하게 되었죠. 이것이 이제 러일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1900년 제정 러시아 재무성 재무부 장관 세르게이 율리에비치 비테의 지시로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교강사가 주요 지필진으로 참여를 해서 한국의 전 분야에 대한 모든 분야를 망라한 정책 연구 총서인 한국지 까레이를 발간을 했습니다. 한국제가 나오고 나서 정확히 3년 3개월 뒤에 러일 전쟁이 발발했는데요. 패전국인 러시아는 만주 대신에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일본에게 이양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포기함으로써 이후로 러시아에서 한국지에 비견이 될 만한 정도의 그런 이제 질과 양의 한국 연구 문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1884년에 조러 통상수호 조약이 체결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조선과 러시아 양국이 수교를 맺고 나서부터 1905년 정도까지의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 끝난 시점인 1905년까지의 기간이 제정 러시아 시기 때 한국, 당시 이제 조선, 맥락에 따라서 이제 국가명을 다르게 명칭을 하겠습니다. 한국에 대해 가장 많은 양질의 조사와 탐사, 연구가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한국지를 기준으로 러시아 한국학의 역사는 제정 러시아 시기와 소련 시기로 연구 양상이 나뉘어지고 한국지는 당시 유럽에서 출간된 국가 백서 중 가장 상세하고 방대하게 쓰인 사료적 가치를 지닙니다. 그리고 제 9장 문학 분야 파트가 생각보다 굉장히 분량이 또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문학 분야에 있어서는 처음으로 한국 문학 전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고, 이전에 또 발표됐었던 한국 문학에 대한 서양 연구자들의 문헌에 총체적인 요약을 했었다는 점, 뿐만 아니라 러시아 측의 시선도 포함이 된 해외 한국 문학사로서의 의도 지닌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지와 관련한 한국인, 한국지와 러시아 한국어 한국학 교육 수원의 연결고리,
그리고 제9장 파트인 한국어와 한국 문학에서 기록한 내용 중 당시 타 연구자들의 기록과의 변별 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한국지와 관련한 인물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교관 양성을 목적으로 1897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에서 당시 이제 황제 대학이었죠. 개설된 한국어 강좌 교원으로 러시아에서는 사실 처음에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에 능통하고 당시 국제 정서에 융통했다고 볼 수 있는 인물 윤치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체류와 비용을 고민하던 윤치호에게 초청장을 보냈고 또 연봉 1000루블을 책정을 해서 제안을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윤치호 일기 영문일기 3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세르게이 비테 장관이 윤치호에게 제안을 했고 직접적으로는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총장실 직원이자 러시아 경제성 사무국 담당관이었던 드미트리 포스네프가 직접 찾아와서 요청을 한 정황이 적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치호 일기에는 이 포스네프가 한국지 발간 참여진이라는 사실도 적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보내드렸던 발표문에 조금 그 헷갈리게 적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알렉세이 마티비치 포스네프라는 사람이 이제 형이고 드미트리 마트베이치 포스네프가 이제 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 동생 부분을 조금 혼동스럽게 적어놓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정정드립니다. 교원직을 이제 거절을 한 윤치호는 러시아 임무 수행을 하고 끝난 이후에 이제 1896년 8월 20일경에 프랑스 파리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사절단이었던 민영환 이하의 이제 단원들과는 이제 작별을 하고 홀로 파리로 떠나서 3개월 정도 이제 파리에 체류를 하면서 프랑스어 공부를 하는데요. 1897년 2월에 민영환과 조선 사절단이 다시 러시아를 찾았는데 이제 이때가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즉위 60주년 축하식으로 이제 참석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민영환 특별 정권 공사가 이제 사절 단원들과 프랑스,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러시아 6개국을 이제 돌면서 이제 러시아도 들렸었는데요. 그때 함께 수행한 김병옥 선생이 이제 러시아에서는 이름을 이제 변경을 해서 예브게니 니콜라에비치로 이제 적혀 있는데요. 김병옥이 러시아의 잔류를 20년 정도 하게 되면서 한국 공간 개설도 기다리고 그러면서 러시아에서 최초로 한국어, 그러니까 한국 학으로서의 또 한국 문학 교육을 담당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 이제 1896년 5월 니콜라이 이제 러시아 마지막 황제였던 2세 대관식에 참석을 했었던 민영환 이하 조선 사절단 그 후발대원이었던 제2사절단으로 이제 참석을 했었던 민병식 선생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에서 김병욱과 함께 재직을 한 사실이 한국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당시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이제 한국지 부록편에 한국지 편집자들은 러시아 문자 표기를 위하여 페테르부르크 대학의 한국어 교수 민경식과 김병옥의 도움을 받아 당시의 한국어 의문을 나름대로 체계화하였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민경식 역시 한국지가 이제 1900년 11월에 발간됐다라고 써 있는데 이제 그때까지는 러시아에 체류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지에 기록된 한국어, 한국문학 부분에서 이제 한국어 관련해서는 처음에 이제 구장 한국지의 그 각주 부분에 처음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874년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러시아인 푸칠로는 산크트페테르부르크, 그러니까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러시아 한국어 사전을 출판하였다. 한국지에서 언급하는 푸칠로, 미하일 파블로비치 푸칠로는 최초로 러한 사전을 편찬한 이였는데요. 이제 당시 러시아 표기명으로는 이제 시작 노한 사전, 오피루스코 까레이스코보 슬라바야라고 이제 적혀 있는 이 최초로 러한 사전을 편찬한 입니다. 이 사전의 편찬 자체는 러시아 한인 이주 초기 상황을
방증하는 증거라고도 봅니다. 1863년에 13가구에서부터 시작이 된 연해주 지역으로의 한인 러시아 이주사, 그 첫 시작이죠. 그 이주는 1869년, 그러니까 10년도 채 안 된 사이에 7천여 명에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인구 조사도 해야 되고 이런 행정적인 실태 관리의 필요성을 느꼈고 또 당시 연해주 지역에 살고 있었던 러시아인과 이제 한국인, 한인들 간의 이제 의사소통이 불가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1870년 연해주 행정청으로 이제 푸출로가 발령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푸칠로가 당시 한인들과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잘 지냈다라는 것이 이제 문헌에 나와 있고, 그러면서 이주 한인들의 대부분의 이제 고향이 함경도, 그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함경도 지역으로부터 넘어간 한인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주 한인들의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체록을 하고 채집해서 이제 사전을 편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푸출로의 러한 사전은 한국어 방언학 분야 함경도, 특히 지역 중에 육진 방언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러시아에서도 한국어학 연구에 있어서 제정 러시아와 소련 시기의 맥을 이어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 외에 또 한국지 문학 부분은요, 프랑스 한국학자 모리스 코랑의 조선 서지를 가장 많이 참고하였는데요. 하지만 그 한국시, 그 송가가 간결함과 시작법상의 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함에 있어 러시아의 소네트를 연상케 한다거나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다거나 또 언문, 한글로 된 이제 한국제는 국민문학으로 적혀 있는데, 그래서 대중문학으로서의 노래와 시가 많고, 소설에서는 독창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볼 때 한국제에서는 쿠랑이 수집한 자료를 이제 많이 수록을 하였고 가지고 왔으나 그대로 차용하지는 않았고 러시아만의 관점도 드러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좀 특기할 사항으로 보았던 부분이 그 한국지의 도서 간행 부분이 있는데요. 이 출판과 관련해서 이제 문학 부분에 이제 한 줄기로 나와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왜 한국이 서양 열강들에게 당시에 굴절되거나 피상적으로 인식되어 비문명화되고 비근대화된 국가라는 오인을 받았는가에 대한 원인으로 조선에서 서적 출판 부수의 기근 현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혀 있냐면 모든 저작은 판매하기 위해서 간행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발행 부수가 극히 제한되었다. 모든 저작들은 그것이 간행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서지학적으로 희기본이 되었으며 이것은 유럽 서지가들의 한국의 문화에 대한 인식의 빈곤으로도 설명이 된다. 저들에게는 한국의 문화가 완전히 부재 상태는 아니더라도 보잘것없는 발전밖에 하지 못했다. 라고 극단적으로 경시하는 견해가 만연되어 있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한국지가 이제 이러한 당대 제정 러시아 시기 또 19세기 말에 총괄적으로 이제 한국에 관해서 집약해 놓은 한국학 총서였다라는 점. 그리고 제9장 한국어, 한국 문학이 나오기까지 세계 최초로 한국어, 한국학 교육을 시작했었던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의 첫 그 한국어, 한국학 교원 민병옥과 김병식의 자문이 있었다는 점. 이 언급이 되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한국어와 관련해서 최초로 러한사전을 편찬했던 푸칠로에 대한 언급과 이주 한인들과의 그 교류사와의 관계가 밀접하게 있다라는 점과 특히 이제 함경도 육진 방언의 자료를 자세히 축적하였고 역으로 또 한국에서 당시 러시아의 이 자료를 가지고 한국어의 육진 방언학 연구가 현재까지도 지속이 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문학 부분에서 특이할 점이 현재 대중문학이라고 볼 수 있는 어문으로 쓰인 한국의 국민 문학에 대해서 상당량의 부분이 이제 적혀 있는데요. 그래서 관심을 생각보다 많이 보였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했었던 부분이 한국의 출판 부분과 관련을 해서 한국이 왜 서양인들에게 비문명 국가로 오인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원인을 조선의 서적 출판 부수의 기근 현상으로 봤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러시아 한국지에서는 한국이 인쇄술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있었으나 중국하고 유럽이라고 이제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있었으나 지식 보급과 대중화를 전제로 하는 출판과는 괴리가 되어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현재 연구가 한 4분의 3 정도 이제 진행 중인데요.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내용 그 자료를 이제 축적하고 분석한 내용들을 좀 더 좀 깊이 천착을 해보고 한국 문학에 대한 이제 당시 타 국가, 타 국적의 학자들과는 다른 러시아만의 시선을 좀 더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한국 문학 부분에서 프랑스 이제 한국학자인 모리스 쿠랑의 조선서지 관점을 많이 반영을 한 것은 사실이나 한국지에서는 한국인만의 정체성과 한국 문학만의 독창성을 담지한 지점이 분명히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음을 찾았고 언급하며 조선서지를 무조건 차용하지 않았다. 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저의 해석을 좀 더 이제 정리를 해서 논문을 통해 호소를 하고자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승희 선생님, 19세기 말 러시아에서 기록한 한국어와 한국 문학이라는 제목으로 재미있는 발표 해주셨는데요. 그 한국학 총서인 한국지를 중심으로 연구 진행 중이시고 결과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